자,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? 전셋값이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 변수는 없는지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황 기자. 네. 보통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걸로 서로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? 네, 최근에 아파트값이 워낙 1억씩 오르니까 전세값도 1억, 2억 그렇게 오르지 않겠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래프를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시는 게 지난 8년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값 전세 상승률인데 이제 분홍색이 전세가격이고 파란 게 이제 매매 가격입니다. 2012년을 보면요, 전세 상승률이 당시에 매매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. 당시 하우스푸어다, 전세 대란이다 이런 말이 유행했었는데 집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을 사지 않고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. 반대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상승률을 보면 매매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크게 오른 반면에 이 전세 가격은 별다르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. 서울 집값이 오른다 이런 전망 때문에 이 전세 대신에 매매를 택한 사람이 늘면서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. 이 전세와 매매 가격이 실제로 비슷하게 움직인 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 3년에 불과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궁금한 게 지금의 안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? 일단은 전문가들 나오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예.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서울과 2기 신도시인 파주, 운정가, 판교, 위례 등에 올해 새로 공급됐거나 이 공급될 주택만 지금 20만 호 가까이가 되고 있고요. 이 때문에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, 보통 30평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런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1억 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처럼 수도권의 새 아파트 공급으로 서울 전세의 수요가 상당 부분 흡수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서울 전세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다. 이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었습니다. 네, 황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들 분석도 있지만 네. 오를 만한 불안 요인은 없을까요? 집을 사는 대신에 너도 나도 전세로 가겠다 이렇게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 전세값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. 예. 이런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크게 올랐는데 지금 집을 사게 되면 너무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심리 때문에 좀 집 사는 걸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. 둘째로 보유세도 올라가고 지금 대출도 규제하고 있는데 금리까지 올라갈 조짐이 있거든요. 이러니까 집을 사는 것 대신에 전세를 선택한 후에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런 사람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금 3기 신도시로 미니 신도시 4-5곳을 짓겠다 이러면서 입지를 곧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제 이 신도시의 새 집에 들어가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분양이든 임대든 절대적으로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. 예. 이러니까 일부러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선택한 다음에 좀 당분간 지켜보겠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을 수 있습니다.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수청제 분양 물량에서도 무주택자 배정 물량이 75%나 되는 데다가 집값 조정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세 시장은 다소 불안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. 어쨌든 서민들의 이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값입니다. 이 전세값에 불안 요인이 없는지 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이 꼼꼼히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황 기자 말대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군요.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